안녕하세요. 책 읽는 밤 한나입니다. 오늘은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 책은 신간 그 선반에서 보고 제목에 끌려서 좀 알아보게 되었는데 사실 표지에 있는 문구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어렸을 때 배웠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매일 나를 찾기 위해 매일 나를 비워야 했다. 사소한 일상을 위대하게 바꾸는 마지막 습관. 습관은 어제들이 쌓이고 굳어져 내일이 되는 운명이다. 일상은 익숙함에 길들여져 나를 잊어버리곤 하는 미로다. 공부는 일상에 갇히지 않도록 매일 새로워지는 습관이다. 기본. 나를 새롭게 채우기 위해 다시 돌아가야 하는 바탕. 이제 처음으로 돌아올 시간이다. 저는 사실 그 일상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어떤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른 책이에요. 근데 이 작가 조윤재 선생님이 고전 연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내용을 보면 그렇게 쉽게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었어요. 한자도 굉장히 많고 물론 이 다산이 이 평생 공부를 비우고 다시 시작하고자 읽은 책이 소학이었기 때문에 이 소학의 구절들을 들면서 이걸 풀이한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말로 읽었을 때, 귀로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약간 망설여지긴 했는데 그래도 함께 몇 곡지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막 뭐 일찍 일어나야 한다라든지 칭찬을 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당위적인 책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읽어드리는 습관을 반드시 길러라 이런 취지로 읽어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상에서 이 게을러지거나 익숙해지면서 잃어버리는 그런 기쁨이나 행복들을 다시 찾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몇 곡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글. 다산처럼 산다는 것. 점차 하던 일을 거둬들여 마음 다스림 공부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하물며 풍병은 뿌리가 이미 깊어 입가에 항상 침이 흐르고 왼쪽 다리는 늘 마비 증세를 느낍니다. 머리에는 잉어 낚시하는 늙은이들이 쓰는 털모자를 쓰고 지냅니다. 근래 들어서는 또 혀마저 굳어 말이 어눌합니다. 스스로 살 날이 길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꾸 바깥으로 마음을 내달리니 이것은 주자께서도 만년에 뉘우치신 바입니다. 어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려면 세간의 잡념이 천갈래 만갈래로 어지러워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저술만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문득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산이 둘째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다. 같은 시기 흑산도에 유배되었던 형이 건강을 생각해 저술을 당분간 자제하라고 권하자 다산은 이렇게 대답했다. 학문과 수양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다산조차 마음 다스림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다산은 스스로 쓴 묘비명에서 어릴 때는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이나 세속의 길에 빠져 다시 선왕의 훌륭한 정치가 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마지막 공부로 삼겠다고 다짐했지만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고뇌했다.
험난한 귀향 생활에 몸은 점차 쇠약해졌다. 중풍이 심해지고 오한을 견디기도 힘들었다. 마음도 뿔뿔이 흩어져 어디로 가는지 찾을 길이 없다. 고난의 극한 상황, 절망에 처한 상태였다. 다사는 이러한 순간 지필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다. 복숭아 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한자리에 앉아 글을 썼다. 그 어떤 마음 공부에서도 찾지 못했던 마음의 안정을 지필에 몰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마음을 잃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써 마음을 다스렸던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 공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수신의 힘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고난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라면 몸을 지키는 공부는 고난 속에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한다. 그 결실이 바로 여유당 전서다. 수신, 잃어버린 나를 찾아 단단히 몸에 새기는 공부. 다사는 40이 될 때까지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을 살았다.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문제로 천재 소리를 들었고 성균관에 들어가서도 뛰어난 재주로 정조의 눈에 들었으며 이후 과거에 급제하면서 일찌감치 관직의 길로 나섰다. 그리고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했던 그는 40이 채 못된 나이에 형조 참의의 자리에 오르며 정점을 찍었다. 심지어 나이든 형조 판서의 대행을 명받아서 지금의 장관 지책을 수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사는 이처럼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를 가리켜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했다.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해 드나들매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새까만 눈썹에 흰 이를 가진 미인의 유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들어 만류할 수 없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잃어버리 쉬운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지키지 않는가. 큰형인 정약현이 당호를 수호제로 짓자 느낌발을 쓴 수호제기에 실린 글이다. 수호는 나를 지킨다는 뜻으로 화를 입었던 다산의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켰던 큰형의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산은 그런 형을 부러워하며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담아 이 글을 지었다.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아 보여서 과거 공부에 빠져 지낸 세월이 10년이었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닌 세월이 12년이었다.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 끌려서 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이 부른 것인가?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어찌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물었다. 그 끝내 나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을 보니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가지 못하는 듯 했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다산의 고백이 처절하다. 다산은 누명을 쓰고 머나먼 땅으로 귀향을 떠났을 때뿐 아니라 과거를 준비하고 성공을 구가했던 20여 년까지도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행히 다산은 나를 찾았다. 의외로 머나먼 바닷가 귀향지에서였다. 그의 삶에서 가장 길고 큰 비극의 시간이었지만 다산은 그곳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았다. 최악의 절망에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극단적인 고뇌의 시간에서 다산이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무엇이 잃어버린 나를 찾게 했을까? 그것은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학문에 있고 오직 지피를 통해서만이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학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힘이 된 것은 바로 소학에서 얻은 수신이었다. 일상에 중독되지 않고 내가 매일 성장한다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 스스로 초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혹은 환경 때문에 전혀 뜻하지 않게 맞닥뜨릴 때도 없지 않다.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하기도 어려운 재해도 뜻하지 않은 순간에 다가온다. 누구나 이런 힘든 상황이 닥치면 마음의 고통을 겪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이때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끝내 마음을 잡지 못하면 휩쓸려 무너진다. 다산 또한 귀향지에서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다산은 고난을 맞아 마음을 다스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바로 고난을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 힘이 된 것이 근본을 바로 세우는 수신이었다. 다산은 고난을 통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바로 세우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이루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스스로 무너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신을 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의미에 대해 깊게 성찰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함으로써 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고난의 의미를 설파했다. 다산은 몸소 그것을 증명했다.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인생 초유의 최악의 고난에서 다산은 그 의미를 성찰하며 자신을 바로 세웠다. 끝을 모르는 고통의 시간에서 포기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명을 붙잡은 것이다. 고난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도 수신의 힘이다. 사람들은 평온한 일상에 안주하며 자신이 가졌던 꿈과 희망을 잊고 산다. 큰 성공을 구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성공에 미혹되고 취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다. 다산은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에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다산은 뒤늦게나마 그것을 깨달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생 자신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지낸다. 어린 시절부터 지녔던 꿈,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설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나를 이루는 정체성이 된다. 일상은 비범하지 않은 경험들을 반복해서 살아내는 삶의 과정이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날들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욕심과 미혹에 빠지게 되고 이윽고 나를 잊어버린다. 그때 일상으로부터 본래의 나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소학의 가르침이다. 다산은 머나먼 귀향지에서 소학을 자신의 마지막 공부로 삼았고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 마지막으로 뜻을 이루게 하고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도 수신의 힘이다. 다산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필에 열중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지필에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필에 마음을 쏟음으로써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었다. 인간의 마음은 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음으로 몸을 다스리지만 반대로 몸을 바로잡음으로써 마음을 잡을 수도 있다. 다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 다사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바로잡았고 몸이 흐트러질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며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일생의 꿈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마음을 다잡고 몸을 바로잡는 수신을 이룰 때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이윽고 품었던 꿈도 이룰 수 있다. 크고 복잡한 것을 해결하고 싶으면 작고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예문의 글은 모든 사람이 행해야 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규범이다. 첫 닭이 울면, 요즘으로 치면 알람이 울리면 모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몸을 가다듬고 침구 등 주변을 정리한다. 그리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각자가 맡은 일을 시작한다. 이는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고 주변을 정돈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는 일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소학 집설에서는 이렇게 해석했다. 베개와 대자리를 걷는다는 말은 사사로이 쓰는 물건을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정리한다는 의미다.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사회에서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영역은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 물론 일정한 지위에 오르면 누군가를 시켜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지위에 따라서 행하는 일이 정해져 있기도 하다. 그럴 때에는 각자가 주어진 책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적인 일마저 남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과 일 밖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면 이른바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고 해도 인정을 받을지언정 존경을 받을 수는 없다.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보면 인생의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한 가지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하다. 의외다. 인생을 좌우하는 통찰이라기에는 시시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찬찬히 곱씹어 보면 인생의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로 손색이 없다. 불행이 닥쳤을 때 큼지막하고 먼 데서만 답을 찾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힘들다. 반대로 사소한 지점부터 차근차근 돌아보며 해법을 찾아 나간다면 고난을 이겨낼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의 삶을 단순화하고 옳지 않은 것은 중단하고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는 것이다. 공자가 말했듯이 그 어떤 높은 이상도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기 집 쓰레기 분리배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구온난화를 걱정한다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것이다. 자신은 물론 온 집안이 부도덕한 사람이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그 시작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자신이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일상이다. 일상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 굳이 가득 채우려고 애쓰지 마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모든 욕심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생겨나고 자라난다. 재물도 권력도 학문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완성해 가고 더 높은 경지에 오르려는 욕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거나 의롭지 못한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이 문제다.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탐욕을 부리게 되고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에 빠지게 된다. 뜻을 가득 채우는 것은 앞의 두 가지에 비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역시 과도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역시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기 때문이다. 만약 뜻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다면 물극필반,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뒤집힌다는 이치를 새겨야 할 때다. 그릇이 가득 차면 넘치고 달이 가득 차면 기우는 법이다. 즐거움을 극한에 이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도 마찬가지. 순간적인 쾌락을 쫓다 보면 더 큰 자극을 찾아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쫓더라도 찰나적인 쾌락이 아닌 여운이 긴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스스로 성장해 가는 데서 오는 자기만족,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다. 이로써 보면 예문의 4가지 덕목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에 어긋나는 일들을 바로잡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핵심은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다. 맹자는 말했다. 마음을 수양함에 있어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 사람됨이 욕심이 적다면 설사 그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더라도 잃는 정도가 적다. 그 사람됨이 욕심이 많다면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더라도 보존됨이 적다. 결국 수양이란 욕심을 절제하는 것 하나로 귀결된다. 지도자의 덕목도 마찬가지다. 예문에 이어서 실려있는 마지막 문장에서는 지도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세목을 말해준다. 현명한 자는 친밀하게 대하면서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 사랑하면서도 부족한 점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선한 측면을 안다. 재물을 쌓되 유용하게 베풀 줄 알고 편안한 것을 편히 여기면서도 의리에 맞지 않을 때는 버릴 줄 안다. 재물을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말고 곤란을 당해서는 구차하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물건을 나눌 때는 많이 차지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의심나는 일에서는 자신이 바로잡아 결정하지 말고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뿐 옳다고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네, 다산의 마지막 습관 몇 가지 꼭지를 함께 읽어보았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문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퇴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는 모두가 우러러보고 떠받들어 주지만 그 지위를 잃었을 때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자신으로 내려오잖아요. 다산 역시 출세가도를 달리다가 귀향으로 돌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도리어 다산은 이런 시간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앞에 시작하는 말에서도 읽었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조금만 방심하면 나와 내 자신을 떠나게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일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고 껍데기가 아닌 자신의 꿈이나 성공의 그런 길이 아닌 이 일상에 있어서 내 자신을 조금 더 돌볼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한나였습니다.